지금 뉴스에서 매일 중동 전쟁 얘기 나오죠. 미사일 날아가고 유가 오르고 3차 대전 터지는 거 아니냐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이란 미워서 때리는 거냐고, 종교 전쟁이냐고. 아니에요. 그 미사일 너머에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돈이에요. 그것도 21세기 가장 거대한 돈의 흐름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미국 전문가들의 시나리오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고 트럼프의 정신 나간 짓이 아닌 정말 복잡하고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요. 왜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 이란을 때리는지, 미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갑자기 손을 잡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경제랑 무슨 상관인지까지 전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최근에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별로 크게 안 다뤘어요. 인도가 유럽이랑 초대형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한 거예요. EFTA라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 묶은 유럽 자유무역 연합이랑 먼저 됐고 EU 본대랑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도가 지금 인구 14억이에요.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제조업 잠재력은 어마어마한데 그동안 관세 장벽 때문에 유럽 시장에 제대로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벽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인도에서 만든 물건이 관세 없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도라는 거대한 공장이랑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세계 최대 경제권이 새로 탄생하는 순간인데 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동 전쟁이랑 직결되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인도랑 유럽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는 건 소프트웨어는 깔린 거예요. 계약서는 사인했어요. 근데 실제로 물건을 어떻게 보내요? 배로 보내야 되잖아요. 인도에서 유럽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홍해를 통과해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게 제일 빠르고 싼 길이에요.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홍해가 어떤 상황이에요?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거기서 배들한테 미사일 쏘고 드론 날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그 길로 못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서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냐면요. 편도로만 2주 이상이 더 걸려요. 기름값, 인건비, 시간 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류비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서 만든 물건이 아무리 싸도 운송비가 그걸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완성됐는데 하드웨어가 박살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계약서는 사인했는데 도로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냐고요? 지금 이대로면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요. IMEC예요.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라고 해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개념은 되게 단순해요. 인도에서 배에 물건을 싣고 아랍에미리트 항구에 내려요.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에 옮겨 실어요. 그 철도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항구까지 연결돼요. 이스라엘 항구에서 다시 배에 싣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 안 지나가도 되고 수에즈 운하 안 거쳐도 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뚫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물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 노선 어디에 중국이 끼어 있어요? 없잖아요. UAE, 사우디, 이스라엘, 인도, 유럽. 전부 미국 편이거나 미국이 관리하는 나라들이에요. 중국을 이 거대한 공급망에서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차이나 패싱이에요. 중국이 그동안 1대1로 깔아놓겠다고 수십 년 공들여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완전히 다른 길을 하나 뚫어버리면 그게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도로 공사가 아니라 21세기 경제 패권 싸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뚫으려면 딱 하나가 해결돼야 해요. 자, 그러면 IMEC 경로를 지도에다 딱 그려보면요. 인도에서 출발해서 UAE, 사우디, 이스라엘, 유럽으로 가는 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경로 한복판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이란이에요. 이란이 딱 가운데 앉아서 이 전체 그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직접 IMEC 철도를 부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게 해요.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중동 곳곳에 대리 세력을 심어놨어요. 예멘에는 후티 반군,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에는 하마스. 이 애들이 각자 다른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이 돈 주고 무기 주고 운영하는 거예요.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배 공격하는 거 이란 지원 없으면 못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폭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IMEC의 출발점인 인도양 바닷길을 후티가 막고 있고 종착지인 이스라엘 항구를 하마스랑 헤즈볼라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랑 끝점을 동시에 틀어막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그냥 적대국이 아니에요. 황금알을 낳는 기계의 전원을 끄고 있는 물리적 장애물이에요. IMEC 완성되면 미국이 중국 없이 돌아가는 새로운 세계 공급망을 손에 쥐는 건데 이란이 살아있는 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복수극이 아니에요. 장애물 제거 작업이에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그럼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완전한 원수예요. 사우디는 이슬람 성지를 관리하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아랍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적으로 규정해온 나라예요. 공식 외교 관계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나라가 마쿠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있어요. 왜요? IMEC 때문이에요. 지도를 다시 보면요. IMEC 경로에서 사우디는 뭐예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지나가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요? 지중해로 나가는 마지막 항구예요. 이 두 나라가 IMEC에서 빠지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환승 센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랑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걸린 문제예요. 사우디는 지금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IMEC 철도가 자기 땅을 지나가면 통행료도 받고 물류 허브도 되고 수소 파이프라인이나 데이터 케이블 같은 미래 인프라도 깔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항구가 인도 유럽 물류의 관문이 되는 거잖아요. 종교도 달라요. 역사도 달려요. 근데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원수도 돈 앞에서는 손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일 속이 타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란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세요? 25년 장기 협력 협정 맺으면서 4천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500조가 넘어요.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그냥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동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에요. 이란을 통해서 중동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란 항구를 통해서 자기들 1대1로 물류망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 판을 통째로 뒤집으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중국이 직접 나설 수가 없어요. 미국이랑 정면 충돌하면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이란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는 거예요. 무기 기술도 흘려주고 경제 제재에 우회하는 것도 도와주고 외교적으로도 감싸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중립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란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대리전이에요. 문제는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공격받을수록 중국이 투자한 인프라도 같이 박살나는 거거든요. 500조를 묻어놨는데 그게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IMEC 완성되면요. 중국을 완전히 우회하는 공급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동안 수십 년 공들여서 만들어온 중동 영향력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점점 힘들어지면서. 그러면 미국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란을 때려 부수는 게 목표냐고요? 아니에요. 미국이 원하는 건 중동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정확히는 중동을 직접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미국이 이라크 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돈만 수백조 쓰고 사람만 죽고 결국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 실패를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전략이 달라요. 미국이 설계하는 그림은 이래요. IMEC로 중동 나라들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UAE, 사우디,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 항구, 자기 철도, 자기 인프라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요. 내 항구로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미군이 거기 상주하지 않아도 그 나라들이 알아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 이익으로 묶어서 관리 부담을 그 나라들한테 하청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거기서 빠진 힘을 어디로 돌려요? 아시아예요. 중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중동의 이란이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편의 중국이에요. 중동을 IMEC로 정리하고 거기서 확보한 공급망으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중국이랑 본격적인 패권 대결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 전쟁은 그 긴 체스판의 한 수예요. 이란 제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미국이 노리는 진짜 판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중동 전쟁 뉴스 보면서 유가가 오르네, 내리네 이것만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인도랑 유럽이 무관세로 연결되고 IMEC 물류 고속도로가 깔리면 어떻게 돼요? 인도에서 만든 물건이 싸고 빠르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랑 경쟁하던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건비도 싸고 인구도 많고 거기다 물류까지 해결된 인도가 한국 제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 가전, 철강.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야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도 있어요. IMEC 깔리면 인도가 세계의 공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해요. 한국이 잘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인도 시장 안에 일찍 들어가서 그 성장에 올라타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IMEC 물류망 자체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을 그냥 중동 얘기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앞으로 20년, 30년 세계 공급망의 판을 바꾸는 얘기예요. 유가 몇 달러 오르고 내리는 거보다 이 큰 흐름을 읽어야 해요. 우리가 어느 줄에 서 있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런 얘기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